오늘의 보험 핫이슈 두 번째는요. 특약과 보상입니다. 자, 오늘 보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문가님. 사실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은 보험 설계를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직접 보상받는 경우를 많이 보시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죠. 아.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대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얘기 듣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 좀 기억나는 게 네. 실손 의료비 보험도 가입이 돼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질병수술비 보험, 그다음에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 특약까지 네. 다 이제 가입이 돼 있으셨는데 네. 이제 위쪽에 뭐가 이렇게 좀 생겨가지고 네. 이걸 또 생검 수술을 하시고 아. 그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되겠지 하고 보험금 청구를 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웬걸? 네. 실손 의료비 보험만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왜요? 이 생검술이 수술비로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네. 수술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네네. 보험금이 나오겠지 했는데 그렇죠.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네. 이제 이때 열어보는 게 이제 냄비 받침으로 썼던 그 약관을 이제 네. 펼쳐보는 건데 저희도 한번 살펴보니까 네. 질병수술비 특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는 항목 중에서요.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그리고 가로 열고 생검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게도 이거는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질병 1호종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또 별도로 청구를 했더니 네. 또 보험금 지급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관을 봤더니 네. 이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질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적혀 있지 않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보고 다 보험을 가입을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체크를 좀 많이 해야만 내가 좋은 보험들을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설명한 거를 보니까 네. 질병 수술비라는 거는 안 나왔고 네.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는 나왔다라고 그렇죠. 종수술비만 지금 나온 예,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네.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 고객께서 이 네. 귀 뒤에 네. 낭종 이런 거 되게 흔하게 생기잖아요. 네, 사실 네, 낭종이 네. 표피 낭종이 온 몸에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째고 그 모낭 주머니 이렇게 꺼낸 거예요. 네. 그래서 질병 수술비, 질병 2호종 수술비 동시에 청구를 딱 했는데 네. 질병 수술비는 나왔는데 1에서 5종 수술비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안 나오냐라고 해서 또 냄비 받침을 열어봤더니 네. 질병 수술비는 이제 그러니까 절개, 절단 이런 거를 하면은 나온대요. 그래서 표피 낭종이라는 게 보험금이 나왔는데 네. 1호종 수술비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피부 표피 낭종술은 제외함. 제외. 그래서 거기는 안 나왔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뭐가 좋다. 뭐 이렇게 따지기가 좀 애매한 게 둘 다 네.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요 수술비를 꼭 복층 설계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네. 이런 실예를 보니까 정말 요 질병 수술비랑 종 수술비를 같이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또 다른 경우는 좀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보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네. 이게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던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이 특약이 좀 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갖고는 싶어.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특정 뇌혈관 진단비,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네, 걸로 네. 대체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분께서 질병 코드로 네. I67.1 네. 이게 뭐냐면 파열되지 않는 대뇌 동맥류라는 지금 저 진단을 노랗게 받은 표시된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게 진단을 받으신 거죠. 네. 이게 뭐냐면 뇌출혈 전 단계예요. 이렇게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받으셨는데 특정 뇌혈관이니까 이게 보상이 안 될까 네, 뭐 네, 조마조마하셨는데 다행히 그 약관을 열어보니까 다행히 특정 뇌혈관 진단비에도 이게 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요건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네, 케이스였죠. 네. 사실 정말 이분은 진짜 특별히도 다행히 이런 좋은 케이스인데요. 네. 모든 보험사에서 이렇게
특정 뇌혈관 진단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또 이런 특약을 가입하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뇌와 심장의 범위 중에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사실은 이렇게 금액을 크게 보장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뇌졸중, 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과 다르게 내가 이런 거를 가입을 안 해놔서 내가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네. 지금이라도 가장 넓은 범위로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 보험 증권을 보시면 그 보장 범위가 적은 좁은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좀 안 좋은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꼭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험 증권 살펴보시고 사진 찍으셔서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이재명 전문가님. 보장을 못 받으신 우리 가입자분들의 예도 보신 적이 있겠죠? 아, 그럼요. 워낙 많죠. 네. 이게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경우가 어떤 게 있었냐면 네. 한 아이가 이제 기존 보험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엄마가 이제 변경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과거에 화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이제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화상 뭐 다들 아시겠지만 흉터가 뭐 조금 남을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네. 이 피부 조직이 재생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아이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네. 여기는 재생이 안 되고 여기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네. 이 관절 쪽이나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네. 좀 이식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당연히 뭐 나오겠지 하고 네. 수술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네. 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보험을 어쨌든 바꿔서 가입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왜 안 됐을까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법을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 상법이라는 걸 따릅니다. 네. 이게 상법을 보면 보험 가입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네. 보상을 안 한다. 아. 그러면 6개월 전에 이 보험을 변경을 하셨던 분이고 네. 사고는 어릴 적에 일어났다고 하니 6개월보다 더 되셨을 거예요. 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부 이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으니 네. 새롭게 바뀐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됐던 거죠. 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올바른 그런 설계였고 방법이었냐면 네. 기존에 있는 보험 중에서 내가 좀 잘못된 부분,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부분은 추가 보완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 전체 해지가 아니라 네. 부분 해지를 한 뒤에 모자란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만 더 준비가 되어야지만 올바른 설계였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네요. 네, 참 이거 정말 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이미 가입하신 요 보험 증권 보셨을 때 요 부분 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개선을 해야겠다 하고 과감하게 해지부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부 삭제도 할 수 있고 또 추가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걸로 일부 보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026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혜전 전문가님, 방금 전에는 저희가 좀 안타까운 사연을 봤는데 혹시 그 반대 경우는 없을까요? 좀 반대라기보다는요. 네. 해지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지했는데요? 네, 보험을 해지했는데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내가 유지 중에 수술을 했거나 뭐 이렇게 진단을 받았으면 네. 보험을 해지하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해지를 한 후에 전 보험사에 신청을 해서 보장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보험 유지 중에 일어났던 네. 사고는 보험을 해지하셔도 이 사고일로부터 2년에서 3년 안에 신청을 하시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한 그 상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네네. 해지를 했어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혹시 뭐 청구를 영원히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또 기간이 좀 정해져 있나요? 2년에서 3년 안에 사고일로부터 아. 2년에서 3년 안에 일들은 다 청구 가능합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혹시 다른 예가 또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얘는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거부터 할까?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제가 그 얘기 또 나오나요? 네, 제가 또 이 엉덩이 쪽의 분야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굉장히 수술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네. 중에서도 제가 네. 3년 연속으로 네. 대장용종을 떼고 있습니다. 아이고. 작년 6월달에 네네.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모시고 네. 건강검진을 저도 같이 다녀왔는데 네네네. 거기서도 대장용종이 발견이 됐어요. 네. 6월달에 제거 수술했는데 이번에는 제 와이프를 같이 네. 대장용종 그 내시경 검사를 한 거예요. 네네. 3월달에. 아니 근데 거기서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와서요. 9개월 됐죠? 이거 세상에 이거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네. 있나. 그래서 보험금을 또 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 신청을 했는데 1에서 5종 수술비는 나왔어요. 네. 작년에도 받고 네. 올해도 받고. 근데 질병수술비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죠? 그래서 봤더니 동일 질병에서는 네. 1년에 1회, 그러니까 연간 1회만 보장한다. 아. 이러한 약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문가도 가끔 이제 눈앞에는 잘 못 네. 본다. 그러니까 제 눈은 잘 못 봐요. 제 거는 잘 몰라요. 안보험이 얼마 들어있는지 아세요?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 거 잘 못 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제 거를 놓쳤던 부분이 좀 있었죠. 만약에 알았다면 한 7월쯤 받았을 걸. 오. 네, 이런 안타까움이 네.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정맥류로 네.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 하지정맥류의 이런 이 다양한 수술이나 시술 방법들이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보험금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 시술로 통한 고주파나 혈관 접착제 시술은 또 나오지가 않아요. 또 이런 점이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군대에서 네. 사고가 발생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군 장병이었는데 이제 특수부대다 보니까 이제 낙하산 이런 거를 좀 많이 타셨는데 네. 어깨를 다치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군대에서 좀 치료를 받는 것보단 밖에서 좀 치료하는 게 낫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최대한 이제 물리치료라든가 다른 치료를 병행하고 계셨는데 네. 이제 그 와중에 제대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치료를 할 수는 없고 수술을 이제 꼭 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보험이 가입돼 있으니까 뭐 보험금이 나오겠지 하고 수술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웬걸? 보험금이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그런지 또 봤더니 네. 이 실비가 예전에 저희가 뭐 좋다고도 얘기했었던 네. 상해 의료비 특약인데요. 예. 자동차 사고에서도 50% 나온다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또 한의원에서도 또 쓸 수 네,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네. 좋은 특약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고 그 이후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약관에 180일 이내까지만 보상을 한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면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미뤘던 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정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 전문가분들과 토론을 거쳐서 설계를 제대로 하는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는 보험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조성근 전문가님, 네. 설계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설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각 연령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네. 어린이들 참 중요하죠. 네, 네. 일단 어린이는 15세 미만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15세 그러면 그 심각하다는 질병인 그 중2병에 걸린 친구들 맞습니다. 그 나이대가 되는데 네. 보험 나이로 따지면 중3까지죠. 네. 그 전 같은 경우, 그 후 같은 경우가 왜 나눠지냐면 첫 번째 네. 상해 사망이라는 특약이 15세 미만은 안 붙어도 돼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보험료가 비싸지더라.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15세 미만이냐 이후냐 요 사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 그러면 이 어린이 보험이라는 거를 통틀어서 성인 보험과 사실 큰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거 다 세팅되고 그렇죠. 수술비 들어가죠.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성인 보험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단지 이 어린이였을 때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이 꿀특약이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네, 이런 특약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특약이 많아서 네네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웹을 한번 네. 제가 아까 네. 연습 좀 했는데 네. 네. 다발성 소아암, 백혈병 진단비,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비, 시력 교정비, 학교 평균 치료비, 모혈병
아, 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시력 교정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력이 아. 많이 안 좋아서 교정을 네. 하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인들이 가입할 수 없는 특약입니다. 네. 그리고 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부정교합 치료비, 그리고 시청각 질환 수술비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게 다래끼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예. 근데 어른들은 네. 가입이 안 됩니다. 아. 근데 30세 이전까지는 어린이 보험을 또 가입할 수 네. 있으니까 백내장, 녹내장도 되고. 그럼요. 오. 네, 이런 귀도 거 되고. 꿀특약입니다. 어린이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시 2030 세대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습니까? 네, 2030 세대도 마찬가지로 네. 이 암내 심장의 3대 진단비와 그다음에 수술비, 또 후유장애, 이제 또 네. 운전을 막 시작하잖아요. 네, 네, 운전자 담보까지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의 포인트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오. 자, 이 어린이 보험이 왜 좋으냐? 뭐 간략하게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어른 보험보다 보험료가 쌉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보장을 골라서 마음껏 넣을 수가 있고요. 아. 자, 그리고 모든 보험에 있는 90일이라는 보장을 안 해주는 면책 기간이 있는데 네. 보험사별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면책 기간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네. 이 내가 이런 병에 걸리면 네. 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더 받지 않고 면제를 해주면서 보장은 해드리겠다라는 조건이죠. 네. 그런데 보통 어른 보험에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있다면 이 어린이 보험에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와 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유사암까지도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나이로 30세 전에는 어린이 보험이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31세가 넘어가면 네. 40세와 같이 보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해야 30세 이하에서는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TV 앞에서 시청하고 계실 우리 40, 50대 분들을 위한 팁을 좀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보통 이제 40, 50대, 그러니까 만 31살부터 이제 50대까지를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표라는 거를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이 표 같은 경우를 이제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입을 하려면 기본 계약이라는 게 꼭 들어가죠. 네. 근데 저 상해 사망이 보통 2억, 1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100만 원만 넣어도 이렇게 축 들어가는 그런 보험사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를 좀 넘겨주시면 제가 좀 쉬운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경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반에서부터 뇌와 심장이라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뇌와 심장 같은 경우는 뇌혈관 뇌졸중이라는 것도 있지만 뇌혈관 질환 1과 2,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1과 2라는 그러한 특약들도 요즘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하는 건 그대로 보장을 하되 빈맥, 부전맥, 심부전까지 보장을 하는 그런 특약들도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수술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혈관, 뇌혈관 이런 것들은 진단비는 일회성이지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심뇌혈관 수술비, 5대 기관 수술비뿐만이 아니라 오.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같이 매회 지급되는 것들도 꼭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운전들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이 종합보험에다가 운전자 특약을 탁 넣잖아요. 네. 10,000원, 20,000원에 가입할 운전자 특약이 4,000원, 5,000원이면 가입이 됩니다. 아. 거기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딱 점을 찍어주면 매우 훌륭한 설계가 되겠지요. 그렇군요. 40세 남성을 위한 종합보험 요 특약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장을 하면 너무 보험료가 높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렇게 풀옵션으로 가입을 하면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경우보다는요. 네. 내가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 뽑아서 가입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먼저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60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포인트만 짚어주실까요? 자, 60대 같은 네. 경우에는요. 건강한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이랑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건강한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예, 뭐 아버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운동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진짜 나 건강하고 다 괜찮은데 혈압약 먹는 거 빼고 괜찮다. 이거는 유병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는
좀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보험들을 가입할 수 있는지 체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성구 전문가님,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한 말씀 네. 해주실까요? 자,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고객들이 네. 보험을 나는 가입하고 싶다라는 네. 의뢰가 들어온다면 한 5개의 보험사는 제가 막 이렇게 설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그 보험료가 비교가 한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네. 보장도 바로 비교가 되고요. 네. 최소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개 회사를 좀 비교를 하는 습관, 그냥 무조건 전문가 말이 맞다라는 것보다는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